단순 이론이 아니고 실제 웹페이지를 하나 잘 만들어 줬는데 이 용량이 점점 더 차오르게 되고 MCP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킬 추가도 굉장히 쉬워요. 서브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들 건지. 안녕하세요, 펌의 AI입니다.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오거나 자꾸 어딘가에서 막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AI를 잘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의 IT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AI로만 만드는 것과 어느 정도 알고 AI로 만드는 것에는 뒤로 갈수록 퀄리티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처럼 깊게 알 필요는 없고 기본 필수 상식 13가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단순 이론이 아니고 실제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개선하면서 직접 모든 과정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습이니까 연장부터 꺼낼게요. 먼저 IDE를 켭니다. IDE는 예를 들어서 안티그래비티, VS코드, 커서 같이 한마디로 코드 편집기입니다. 저는 IDE로 안티그래비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터미널에서 CLI 명령어로 클로드 코드를 실행할 건데 여기서 터미널과 CLI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터미널은 그냥 이렇게 해커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까만 창이고 CLI는 마우스 없이 텍스트로만 컴퓨터를 조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폴더에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데 폴더를 열려면 그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그 폴더를 열었어야 했는데 마우스 없이 키보드로만 폴더를 열려고 할 때 오픈 점 하면 현재 이 폴더를 열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 없이 컴퓨터를 제어하는 것이 CLI입니다. 다시 클로드를 실행해 보고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딩 없이 말로 서비스를 만드는 게 바이브 코딩이고 원래 컴퓨터랑은 코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말로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고 클로드의 오프스, 오픈AI의 GPT, 구글의 제미나이 같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LLM은 다음에 올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확률적으로 만들어내는 원리라서 할루시네이션, 즉 없는 말을 지어내는 현상이 생깁니다.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이고 좋게 말하면 창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답이 명확한 코딩은 할루시네이션이 좀 덜 하지만 시장 조사나 사실 확인에는 이 할루시네이션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홈페이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섹션을 이제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마지막 푸터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 컬러감이 조금 아쉬워서 메인 색상을 블루 계열로 바꿔줘라는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이 다 된 것 같은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컬러가 블루 계열로 다 변경을 해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어디 색상을 바꿔달라고 말 안 했는데도 알아서 이전에 만든 그 홈페이지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건 AI가 이전 대화의 맥락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이 대화 용량을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클로드 오프스의 경우에는 컨텍스트 윈도우가 약 100만 토큰 정도가 되고 한글은 보통 한 글자당 2에서 3토큰 정도를 소모를 합니다. 컨텍스트가 얼마나 찾는지는 이렇게 슬래시 컨텍스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주고받는 말이 많아질수록 이 용량이 점점 더 차오르게 되고 컨텍스트 윈도우 용량을 넘어가게 되면 클로드가 그동안의 대화를 자체적으로 압축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살짝 멍청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이브 코딩으로 기능을 추가하다 보면 난감할 때가 있는데 내 의도와 거리가 먼 결과물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룰 파일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이 룰 파일은 AI가 항상 지켜야 하는 규칙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룰 파일에 지레짐작하지 말라는 규칙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에 폴더에 .클로드라는 폴더를 만들고 또 그 안에다가 룰스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myRules라는 이름의 마크다운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레짐작하지 말라는 내용의 규칙을 집어넣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로드한테 간단한 식비 절감 식단 생성 시뮬레이터 만들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추가한 규칙에 따라서 저에게 컨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고 작업을 이어서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알아서 파일을 이렇게 찾고 여기저기 고치고 최종 확인까지 하게 됐는데
이렇게 스스로 여러 단계를 처리하는 것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이제 이 AI를 좀 더 똑똑하고 유능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MCP, 스킬,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먼저 MCP는 외부 능력을 AI한테 꽂아주는 USB 같은 개념인데, 대표적인 예로 컨텍스트 7이라는 MCP를 설치하고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개발 세상은 발전이 빠르고 트렌드가 자주 바뀌는데, 컨텍스트 7은 이런 변화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설치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컨택트 7 공식 홈페이지로 가서 설치를 누르고, 저희는 이 클로드 코드에다 설치할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를 만들어주고 요거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코드 편집기로 돌아와서 여기서 새 터미널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전에 복사했던 거를 그대로 집어넣고 엔터를 치게 되면 설치 작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시 클로드로 돌아와서 /mcp라고 치게 되면 여기에 컨텍스트 7 MCP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사실 MCP를 설치만 해두면 클로드가 필요할 때 알아서 가져다 쓰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까 만들었던 롤 파일에다가 신규 기능 개발할 때는 항상 컨텍스트 7을 참고하라는 내용의 규칙을 추가해두면 신규 기능 개발할 때만큼은 항상 최신 개발 패턴과 트렌드를 보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두 번째 규칙을 새로 추가해 줄게요. 다음은 스킬스입니다. AI에게 그냥 기획하라고 하면 결과물이 아쉬울 때가 있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기획 잘하는 법 같은 매뉴얼을 장착시켜 주는 게 스킬입니다. 스킬 추가도 굉장히 쉬워요. 클로드에게 프롬프트로 기획 문서 작성 매뉴얼 스킬스를 추가해줘 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룰 파일로 컨펌을 받아라 라는 규칙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새로운 질문을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답변을 하나씩 해주겠습니다. 네, 이제 스킬스를 다 만들어 줬는데 여기 .cloud 폴더에 스킬스라는 폴더가 새로 생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스킬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킬을 한번 실제로 사용해 볼게요. 방금 만든 스킬을 활용해서 신규 기능 아이디 한 개를 선정하고 기획 문서로 작성해 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킬 플래닝 닥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 이 스킬을 성공적으로 불러왔다고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만든 스킬을 써서 기획 문서를 만들어 줬는데 여기 닥스라는 폴더가 하나 새로 생겼고, 그 안에 기획서 문서가 이렇게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 에이전트와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에이전트한테 모든 걸 맡겼는데, 그게 아니라 전문 분야별로 여러 에이전트를 만들고 서로 협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 에이전트가 코드를 짜면 검수 에이전트가 테스트를 해서 에러를 잡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데, 클로드 코드에게 그냥 에이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 에이전트와 검수 QA 에이전트를 만들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들 건지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요것들을 하나씩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에이전트를 다 만들었는데 여기 왼쪽에 .cloud 폴더에서 에이전트 폴더가 새로 생긴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디벨로퍼, QA 리뷰어 이렇게 두 가지 에이전트가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추가한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새로운 기능을 하나 또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 시 앱스토어로 이동하는 버튼을 추가해줘. 유저가 아이폰에서 클릭하면 애플 앱스토어로 가고, 안드로이드에서 클릭하면 구글 앱스토어로 이동을 하게끔 자동으로. 그래서 이것을 개발과 검수 에이전트와 함께 진행해 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롤 파일에 의해서 컨펌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씩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 에이전트가 여기서 별도로 개발 작업을 따로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개발이 이제 끝나서 검수 에이전트가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여기 밑에서 보면은 버튼 코드 검수하는 검수 에이전트가 이제 검수를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먼저 개발하고 그 뒤에 검수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한마디로 팀처럼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앱 설치로 넘어가게 하는 버튼을 추가해 줬는데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으로 해서 애플 환경에 놓고 설치하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앱스토어를 켜서 실제로 그 앱으로 이동이 되게끔 해주는 걸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유저가 안드로이드 폰 픽셀이라고 가정하고
누르면 이렇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브 코딩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필수 용어와 개념을 실제 실습으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2편은 바이브 코딩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 지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것도 단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